안녕하세요. 전 수사관 헨리 밀러입니다. 현 시점부터 당신의 진술 내용은 영국 북부산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벌어진 대규모 유혈 사건을 조사하는데 사용될 증거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이름은 멜리사 노먼. 해당 연구소의 생물학 및 화학 연구 구역으로 규정된 B동 1142호의 연구원 맞습니까?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봐요. 이번 사건은 당국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북부산 전체에 대피 및 격리 절차를 실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으니까요. 해당 연구소 근방에 자리 잡은 마을의 사람들은 그것이 배회한다 증언하던데, 이게 당신이 근무하던 연구소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겁니까? 지금 말하기 싫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탈출 시도 중에 입은 부상으로 말하기 힘들다거나 그 망할 연구소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밀 유지 서약 때문이든, 법에 따라 당신은 변호사 선임권 및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연구소에서 탈출한 후 당국에서 발견되었을 당시에 당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 중 안전수칙이라 쓰여있는 이상한 문서가 있더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의 일원으로서 일하게 되신 귀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의 지원하에 생리학, 생물학을 중점으로 각종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각 분야에 배정된 전문 연구원이든, 연구소 내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원이든, 아님 정소부, 정비반 등의 관리인이든 저희 연구소는 귀하를 환영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전달받은 저희 연구소의 근무 안전수칙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연구소 건물은 북부 산맥에 위치한 귀족의 대저택을 개조한 것으로 연구소 내 출입 및 물자 보관용 건물인 남관 A동, 보안 등급이 낮은 일반 연구실이 배치된 서관 B동, 최고 보안구역인 북관 B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귀하의 직책 및 보안 등급에 따라 배정된 동 건물의 위치와 출입 통로를 숙지하시고 해당 구역으로만 출입하십시오. 1-1. 귀하의 직책이 어떻든 귀하께 배정된 연구실 및 출입 통로에 다른 구역을 접근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안 및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명심하십시오. 1-2. 현재 동관 C동 건물은 노후화가 심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보수공사 중이며 완료 공지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실 배치가 있기 전까지는 폐쇄 조치할 것이며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출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각 인원들이 근무하는 구역마다 생존에 필요한 통조림 식품과 의료도구 등 보급품을 구비한 서랍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만약의 사태를 위한 것이오니 평상시에는 섭취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 비용은 귀하의 급료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2-1. 관리인들은 매 주어진 시간마다 보급품 서랍장을 확인하시고 항상 물품을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해 주시되, 서랍장 안에 보급품이 다량으로 분실되거나 혹은 서랍장 곳곳에 검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해당 구역의 비상벨을 눌러주십시오. 이후는 신속 대응팀이 처리할 것입니다. 2-2. 경비원들은 CCTV를 확인하시고 보급품을 무단 사용하는 인원을 발견한다면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만약 이를 게을리하여 분실된 보급품은 귀하의 급료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단, 2-1 항목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 번째, 각 동마다 위치한 구내 식당 및 휴게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직책별로 구역을 나누어 방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직책과 같은 연구실의 동료들끼리는 식사 중 자유롭게 대화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을 반드시 굳게 닫아주시어 대화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네 번째, 매주 1에서 2회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 교육 및 전력 질주를 통한 체력 단련을 진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전 직원들은 해당 교육에 참가하여 생존 능력을 키우십시오. 비상사태는 항상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법이니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경비원들은 야간 근무 중에는 발소리를 비롯한 생활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십시오. 그 이상으로 불필요한 소음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5-1. 만약 누군가가 발소리를 크게 내거나 1m 간격으로 벽에 설치된 LED 등이 붉은색으로 전멸될 경우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귀하가 배정된 구역으로 이동하여 문을 잠그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절대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그들은 조용히만 있는다면 굳이 잠긴 문을 열려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단단히 잠겼다 해도 소리를 내는 순간 그들은 가볍게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입니다. 5-2. 그것들과 정면에서 마주친 경우 그것들이 귀하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거리를 확실히 벌릴 때까지 전력을 다하여 도망치십시오. 숨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몸을 완벽하게 숨길 구조물이 없고 설사 있다 해도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얼마든지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귀하도 그에 대비하여 체력 단련을 충분히 했기를 바랍니다. 5-3. 복도 및 출입 통로 CCTV는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카메라가 꺼진 구역이 있다면 긴급 폐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5-1 항목에 언급된 LED 등이 전멸되어 해당 구역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림과 동시에 해당 구역으로 통하는 복도와 출입로가 격벽으로 폐쇄될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의 파손 여부나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야간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 오전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 해당 구역으로 신속 대응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5-4. 순찰 중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배회하는 인원을 발견 시 즉시 부축하여 의무실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식구로서 귀하는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6번째, 앞서 설명했듯 D동은 1급 기밀로 붙여진 특수실험을 위한 최고 보안구역이니 절대로 출입하지 마십시오. 이 안전수칙을 배부받은 인원 중에 D동을 출입할 만큼의 보안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최고 보안 등급을 받은 연구원 및 경비원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6-1. D동은 다른 구역보다 2-3배 이상의 보급품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6번 항목에서 언급한 인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보급품을 전달하는 인원은 출입 게이트 앞에 물건을 놓고 가주십시오. 물건은 D동의 연구원이 수령할 것입니다. 6-2. 만약 D동으로 향하는 출입 통로에서 누군가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들려오거나 신속 대응팀이 누군가를 연행해가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철저히 무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7번째, 최근 들어 연구소 근처 산기슭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저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소 건립 중에 발생했던 사소한 사건 사고들이 언론을 타면서 부풀려진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하니 행여 마을 사람들과 접촉했을 경우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동요 말고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8번째, 외부 방문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연구소를 방문한 버스를 목격하셨다면 전 직원들은 각자 휴게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머무르십시오. 상부의 불시보안 검사이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살려줘! 살려줘! 우린 이런 대가를 치를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이건 인권 침해야! 살려달라고!
인권?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했을 사형수 놈들이 뻔뻔도 하네. 9번째, 만약 연구소에서 관내 방송으로 사이렌과 함께 코드 블랙이 발령된다면 이는 D동의 보안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인원 모두 각자의 연구실로 이동하여 신속 대응팀이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해당 사태가 끝나면 전 인원 안심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연구소의 식구가 되어 각종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과 그들이 수월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해당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안전하고 보람찬 일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가 항목은 3번 이후의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항목을 발견하신다면 반대로 행동하거나 혹은 그 항목에 설명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탈하십시오. 9번 항목은 단순한 안전수칙이라 하기엔 흥미롭군요. 수칙을 무시할 경우 주어지는 페널티에 대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설명한 데다 군데군데 함정까지 파놓고 말입니다. 마치 괴담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쯤 되면 이제 숨기는 게 무엇이든 털어놓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연구 분야는 단순 생물화학이고 궁금하신 것은 D동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수로요? 강령술이라도 부려볼까요? 당신은 모두가 대피한 이후에 탈출했다 진술하셨지만 그 산에서 빠져나온 사람, 아니, 그 연구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노먼 박사 당신 혼자뿐입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제가 탈출을 시도한 시점부턴 이미 대피 절차가 끝난 후였을 텐데요. 직원 휴게실에서 잠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글쎄요. 약 2시간 정도? 평소에도 그렇게 깊게 잠드는 편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2시간 사이에 대피한 인원 모두 그것들에게 당했다는 말이군요. 상부 지시와 함께 당국에서 북부산 전체를 봉쇄한 이후 당신이 운전했던 승합차 이외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이지만 당신 연구소는 24시간 정부의 감시를 받아왔더군요. 건설 당시부터 입지가 안 좋았던 데다 계속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그 산에서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빗발쳤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비상 상황을 당국에 알리고 봉쇄 절차까지 이루어진 시간까지 그 누구도 산에서 빠져나온 흔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당신이 그곳에서 탈출할 때 운전했던 승합차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직원 통근용 버스, VIP용 헬기, 심지어 보도로 탈출을 시도한 연구소 인원들도 그 어느 하나 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멜리사, 아니, 노먼 박사, 이건 중대 사안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당신의 진술이 현 사태를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보답으로 당국에서도 보호해 줄 겁니다. 하지만 전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전수칙에서 나와 있듯 D동의 연구원들과는 일절 대화 및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데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쳐 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과정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제가 코드블랙이 발령된 연구소에 혼자 남겨진 사실을 알고 그 서랍장에서 꺼낸 탈출 수칙서를 꺼내던 시점부터요. 이 수칙서를 발견하셨다면 귀하는 코드블랙, 즉 연구소 전체에 긴급 대피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모종의 이유로 경비원과 신속대응팀의 호위하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연구소 내에 혼자 고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귀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또한 귀하의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이상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귀하의 생존 확률을 높일 겁니다. 부디 이 수칙서에 적힌 대로 대피 절차를 시행하여 안전하게 연구소를 탈출하십시오. 현재 귀하께서 계신 곳은 보안 등급이 낮은 일반 연구구역인 B동일 겁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연구소 건물의 모든 건물을 잇는 중앙통로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통조림 식품 및 식수와 붕대, 거즈, 부목, 수혈팩 같은 보급품은 최대한으로 챙기십시오. 비품 창고에 구비되어 있는 백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식량이 들어있는 통조림캔은 서로 부딪히면 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 같은 것으로 감싸 보관하십시오. 그것들은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발소리, 숨소리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이동하십시오. 이는 그것들의 기척을 감지하기 쉬워짐과 동시에 그것들이 귀하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간혹 중앙통로로 이어지는 복도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연구실마다 여분의 예비 열쇠를 숨겨두었으니 각 구역 연구실을 방문하여 선반이나 락커 등을 확인하여 열쇠를 챙기십시오. D동으로 진입을 시도하지는 마십시오. 연구소 밖으로 출입이 가능한 건물은 오로지 남쪽에 위치한 건물인 A동뿐입니다. 굳이 가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문은 열려있으니 마음껏 구경하십시오. 중앙통로로 이동하기 위해선 B동 건물과 중앙통로로 사용되는 건물을 잇는 다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들에게 발각되지 않은 이상 그 다리까지 귀하를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니 그곳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하십시오. 다리에서의 휴식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해 주십시오. 안전하다고 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그것들과 마주칠 빈도가 높아지며 그만큼 귀하의 탈출 성공 가능성 역시 줄어들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중앙통로 건물에 무사히 도착하셨다면 귀하께선 이제 보수공사 중인 C동 동관 건물로 이동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인 A동 건물로 이어지는 통로는 코드블랙 발령과 함께 격벽이 내려와 폐쇄되었을 것이며 이는 최고 보안 등급으로도 열리지 않으니 수칙서의 지침대로 동관 건물을 통한 탈출을 시도하여 주십시오. 먼저 귀하는 중앙통로의 센트럴 허브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예비 발전기가 아직 작동 중이라면 가동하여 조명을 밝히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천장의 조명으로 건물 전체에 들어오는 밝은 빛은 그것들의 시야를 넓혀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귀하께선 그것들을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다만 예비 발전기의 가동 시간은 20분 남짓입니다. 조명이 꺼지면 다시 센트럴 허브로 돌아가 발전기를 재가동하십시오. 중앙통로 북쪽의 고위 간부실 금고에서 동관 건물의 통로 열쇠를 찾으십시오. 코드 블랙이 발령되면 인원 대피, 기밀 문서 파기 등의 행동으로 인해 간부실을 열어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항목의 지침에 설명된 것과 반대로 귀하가 도착한 시점에서 간부실 문이 잠겨 있다면 하단 부항목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고위 간부실이 잠겨 있다면 귀하가 찾아야 할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실, 오른손 모양의 인조 피부, 비품 창고, 마네킹의 오른손 파츠, 경비실, 아이디 등록용 관리자 카드 AB. 중앙통로 5층의 대부분 구역은 구름다리 형태로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난간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곳들로부터 도망치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밑으로는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현 상황에선 귀하의 생존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십시오. 그것들보다 더 끔찍한 걸 굳이 봐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중앙통로 건물과 동관 건물을 잇는 다리에 무사히 도달하셨다면 4번 항목과 같이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회복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역시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동관 건물로 진입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이제 동관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버려진 갱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갱도는 연구소의 유일한 탈출구인 A동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구 근처 서랍장에 구비된
동관 건물 지도를 챙긴 다음 이동하십시오. 동관은 미사용 중인 건물인 만큼 그것들과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선 이상 그것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위험구역을 피해 신속하게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이곳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식량이나 의료물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급품이 부족하다면 유감스럽게도 귀하께선 이전 건물로 돌아가 재보급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식수는 최대한으로 많이 챙기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어질 갱도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넓으며 갱도에 들어찬 분진으로 인해 귀하는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하 1층에 도달하셨다면 귀하는 이제 연구소 탈출을 위한 절차를 50% 완료하신 겁니다. 계속 침착을 유지하신 상태로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소 역시 귀하의 무사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사항은 그 지침서에 따라 그것들을 피하며 동관까지 내려오긴 했죠. 그동안 10수번을 그것들과 마주치기는 했지만 그나마 꾸준히 체력 단련하면서 뜀박질에 이골이 난 덕분에 따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더군요. 여기 동관 건물 부분과 관련된 항목 및 군데군데 휘갈겨 쓴 글씨는 당신 건가요? 당신 같으면 여기 안 나오겠어요?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안심해도 좋단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아무튼 조심조심하며 간신히 지하 1층까지 내려왔어요. 다행히도 그것들은 지하 1층까지는 따라오지도 않았고 그 버려진 갱도의 입구인 덮개문을 여는 순간 멜리사? 흥건한 핏자국, 생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움푹 패인 눈가로 다르처럼 흘러내리는 검붉은 무언가, 형언할 수도 없는 소름 끼치는 개성까지.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것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한 데까지 진술하신 이후 당신은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낸 점은 사과드리죠. 노먼 박사, 송구스럽지만 저흰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연구소의 아웃브레이크와 함께 어디까지 풀려났을지 모를 그것들의 진압 및 격리 절차를 시행하려면 박사의 진술이 꼭 필요하니까요. 네, 그럼 마저 시작하죠. 그것이 제 왼팔을 붙잡는 순간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상상 못할 고통이 몰려오더군요. 어떻게든 놈을 뿌리쳐보려고 오른손에 황급히 뭔가를 붙잡고 휘두르긴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으로 정신을 차린 순간 전 바닥에 흥건히 흩뿌려진 핏자국 위에 엎드려 있었고 그것은 제 주변을 어슬렁대고 있었죠. 오른손으로 몸 여기저기를 만져봤지만 부러진 왼팔을 제외하곤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상태였어요. 부러진 팔에 살가죽을 뚫고 뼈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부상은 아니었죠. 그것이 당신의 왼팔만 부러뜨리고 끝낼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겠죠. 아마 제가 황망 중에 오른손에 잡고 휘두른 것이 아무래도 혈액팩이었던 것 같아요. 혈액팩이 터지면서 쏟아진 피로 인해 그것은 절 죽였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전 그것이 1층 계단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황급히 자리를 피해 부러져 튀어나온 뼈를 맞추고 부목을 댄 다음 지혈제와 각성제를 복용하고는 갱도로 내려갔죠. 그 이유는 탈출 측서의 나머지 부분이 설명해 줄 겁니다. 지하 갱도에 도착하셨다면 귀하는 남서쪽 경로를 통해 연구소의 유일한 탈출구인 남관 A동의 지하 1층 입구로 향하셔야 합니다. 갱도는 상당히 넓은 장소이며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구간이 많으니 식량과 보급품을 넉넉히 챙겨두시고 갱도지도 또한 반드시 챙기십시오. 갱도 바닥을 뒤엎고 있는 모래와 암석 조각으로 인해 귀하가 발생하는 소음이 증가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바닥이 깨끗한 곳이나 철로 위를 딛고 이동하십시오. 갱도 역시 동관 건물과 마찬가지로 수년째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에 무너진 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쪽 창고에 적재된 다이너마이트를 지참하여 무너진 암벽에 설치하여 터뜨리십시오. 무너진 암벽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다면 분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그 구역을 벗어나십시오. 당연하지만 폭음으로 인해 먼 곳에 있는 그것들까지 단번에 모여들 것입니다. 마지막 탈출 경로인 A동 건물로 이어지는 계단은 근방에 Escape Route to A-Wing 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 외의 계단은 출구가 막혀 있거나 밖으로 나갔다 해도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질 테니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하 갱도를 통해 A동 건물 지하 1층에 도달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탈출을 목전에 두신 것이니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사히 탈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귀하께서 하실 일은 A동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 다음 직원용 주차장에서 탈출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량 열쇠는 출입구 앞 안내 창구의 열쇠 보관함에 있을 것입니다. 차량용 열쇠라면 주차장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인원을 위한 예비 차량이 몇 대 존재할 것이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비 차량은 모두 같은 모델의 차량이며 열쇠 역시 어느 차량에나 호환됩니다. 행여나 리모컨식의 열쇠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챙기지 마십시오. 탈출용 예비 차량은 오직 열쇠로만 개방 가능한 구식 모델이며 리모컨 타입의 열쇠를 사용하는 차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챙긴 열쇠가 리모컨 타입이며 그 열쇠의 열림 버튼을 눌렀다면 귀하의 탈출은 성공을 목전에 두고 좌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속도를 60km 이하로 줄이지 마십시오. 소음으로 인해 그것들의 주의를 확실하게 끌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잡히지 마십시오. 귀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귀하를 따라 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행여라도 주행 중에 사람을 발견한다 해도 절대로 탑승시키거나 멈춰서는 안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코드블랙이 발령된 이후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은 귀하뿐이라는 것을. 만약 그것들이 길을 가로막는다면 우회하거나 피하지 말고 전속력으로 돌진하여 들이받으십시오. 그것들이 아무리 빠르고 강하다 한들 살과 뼈로 되어 있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춰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십시오. 도보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만약 18번에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대처 및 재시동을 위한 매뉴얼이 아닌 도보로 탈출을 시도하라 서술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은 거짓입니다. 차량이 구비된 매뉴얼에 따라 다시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앞서 설명했듯 도보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당신이 차량으로 얼마나 주행했든 상관없이 차에서 내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산길을 벗어나 평지로 들어섰다면 귀하는 마침내 무사히 연구소를 탈출하신 것이며 저희 연구소의 긴급 사태 발령을 접수한 당국 관계자들이 귀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그들의 신문에 성실히 응하시고 귀가하시는 대로 저희 연구소의 후원재단에 연락하여 보상금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 분노에 찬 문구가 쓰여있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당연하죠. 동관 건물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런 낙서조차 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필 차량이 시동을 걸려고 할 때 그것들이 주차장에 득실거렸고 말이죠. 만약 연구실 입구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전 차 안에서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수사관님 말대로라면 제가 여기까지 살아서 돌아온 건 기적이겠네요.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신참 연구원인, 그것도 고작 3주 정도밖에 안 된 저만이 살아나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멜리사 노먼 박사. 그런데 이 수칙석 마지막 장 밑단이 찢겨져 있더군요.
그것들에게 도망치다 떨어뜨린 수칙서를 도로 챙기는 중에 찢어졌습니다. 공백인 부분만 찢겨나간 상태였으니 굳이 그 종이 조각을 집어올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만요. 그렇군요. 이제 그만 가셔도 좋습니다. 역시 수사관은 수사관인 건가? 그 이상으로 캐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이걸로 다시 볼 일은 없겠네요. 헨리 밀러 수사관. 절취선 하단의 수칙 내용은 필히 절취 및 파기할 것. 재단에 연락을 취할 시 귀하를 신문한 사람의 신원과 귀하께서 그 사람에게 진술했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재단에서 그 사람을 적절히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를 신문한 사람의 신원 및 진술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항목의 지침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셨다면 귀하도 우리의 재단에 적절한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